여기. 감사합니다. 좋아요. 엎드려 벌린 저밖에 너무 좋아요. 늦은 음악도 너무 좋아요. 좋아. 타이밍 좋고요. 원래 첫 공연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또 여러분들 평소에 유노게인 집회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시고 공연도 해주시고 멋진 목소리 들려주시는 우리 소막 부부님들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마레모스 화이팅! 자, PD님 이제 음악을 천천히 페이드아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완벽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 말해볼 쇼 2부 순서를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또 준비한 공연이 있죠. 딱 봐도 느낌 오지 않습니까? 말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성악 부부님들께서 응원해 주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다향기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이전인가 제가 우리 서울구치소 앞에 이 자리에서 토요일날 집회에 올라와서 연사를 사면서 드린 말씀이 아직도 한파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지금부터는 지능 문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한파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좌파 신념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지능을 좀 검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찐이에요. 한파들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놈의 중도 또 뭐 있죠? 뭐 중도, 뭐 수도권,
청년 뭐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미국에 왜 이렇게 그 사시는구나. 학파 세력은 달러 국민의힘 안에서 보내주셨네요. 중도 타령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대표님? 저희들이 이제 이쪽 우리 우파 진영을 이제 갈라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통 우파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좌파들한테 뭐 극우란 프레임을 쓰고 중도표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박사님. 그 걔네들의 그 말장난이고 하고자 하는 말인데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만 원. 좌파 30%, 우파 30%, 그 다음에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라는 소위 말하는 40%, 요거 있다고 봐요. 와, 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민단체 12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 뺏기 게임을 하고 있다. 이쪽 30%, 이쪽 30%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중도라고 하는 정치에 무관심한 이 40%층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맞죠, 맞죠. 뭐 정치적 중립을 한다 개소리고 정치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통상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주관성을 딱 가지고 틀을 가지고 역사인식과 사회의식 그리고 국가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한다기보다도 그런 인식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100달러.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13만 원. 13만 자기가 원. 접하는 이 감사합니다. 컨텐츠들을 향해서 컨텐츠들을 Thank you. 가지고 쉽게 영어로 말해서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민주당이 낫다, 어떤 때는 세상에 이재명이 너무 낫다 하다가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이재명이 족같네, 정책들이 족같네 하면서 반대쪽으로 돌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따먹기라고 전 말했는데 이 정치의 무관심층들을 그리고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끌고 오기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방 나쁜 놈 만들기 게임이에요. 슈퍼챗.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저 좌파들 이재명 민주당 조국을 향하는 이 종북 세력들 좌파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파 자유진영으로 와라 이렇게 설득하고 계몽시키는 작업이 지금 우파와 좌파들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사랑님 이 감사해요. 한동훈 패거리들은 궤변이고 말장난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으로 가면은 뭐 자기들이 그 확장성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90점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감사합니다. 얘네들 못한다고 까면은 중도층 우리 쪽으로 오게 돼 슈퍼챗 있어요. 너무너무 확장을 감사해요.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하면은 이쪽은 그 90력에 의해서 딸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죠. 중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가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철새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님 지키면서 계속해서 자유우파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참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100개, 리스트를 100개. 봤는데 대충 리스트 봤는데 100개. 맛있는 것만 참 항상 뽑아서 훈련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음 질문 감사해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슈퍼챗 스타리스트가 너무 감사해요. 국민의힘 관련된 뭔가 마이크를 잡는다. 이거는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된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제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한동훈이가 장관 신분에서 국민의힘 비례위원장이 되면서 작년 이제 2024년 총선을 결론적으로 진두지휘를 했었는데, 예, 대통령께 질문 드리면, 자, 장해찬이라고 하는 전 청년 최고위원 이분이 있고, 이분이 부산에서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취소가 되는 사상 초유의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원으로서 분노를 많이 했는데, 아니 당원이 뽑아가지고 최종 후보가 되는데 이거를 취소를 해? 말이 안 되지. 대표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잘못됐죠. 이번에 지금 한동훈 저 새끼가 뭔 짓거리 했냐면은 선거 때 지세력만 이사님 어서 오세요. 자기 세력.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안 맞다고 판단된 그 장애찬을 자른 거고
대도하는 것들 지금 한동훈 주변에 비례 다니는 애들 많죠. 네. 뭐 한지양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눈먼애 있잖아요. 아, 걔도 있고 예지. 김혜진가 걔도 예지, 있고 뭐 눈먼애. 진정호도 있고 뭐 얘네들이 선글라스는 꼭 껐으면 얘네들 지금 좋겠어요. 한동훈 패거리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 쪽에 애들이 많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지역구 준것은 이제 지가 낙점해가지고 뭐 삼성문 사장인가 고동진인가 뭐 그런 애들 줬던. 그러니까 최악이죠. 한동훈이가 한동훈. 자기 사람 심는 작업을 했고 자기하고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이랑 사람들을 똑같은 자른 거죠. 짓을 했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공천한 것을 뒤집어 엎은 것은 사실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맞아. 그때 당원들이 일어났어야 들고 돼. 일어나서 당을 뒤집어 엎었는지 했어야 맞지. 되는데 이게 그쵸.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뭉개버려. 좀 떠들다 말겠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뭐 혹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좌파들 잘하는 걸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좌파들이 잘했다고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제명인의 마을로 보고 있어요. 이재명 팬클럽. 얘기가 지금 21만 명인데 얘네들이 다 당원이에요. 제가 알기로. 당원 21만 명이 강성 지지자들이 똥돌 뭉쳐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저희는 세웠어요. 고품격 그러면서 공연 강성 지지층들이 집회 뭐 됐냐? 그리고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신나게 드는 정치인들 다 콩콩 뛰면서 작살 할 수 내버렸어요. 있는 행진을 전화도 하고 준비하고 문자 폭탄도 있습니다. 때리고 집 앞에 가서 항의도 하고 사무실 가서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작살 냈거든요. 당원들이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하는 말이 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당원이 주인이다. 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15 집도기만 바퀴를 주인이다. 돌면서 이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15바퀴 우리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뭐냐 좌파들은 성공한 게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가지고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다 작살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성공해갖고 저희들의 대명을 중심으로 목적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정권 탈취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집도끼 당의 주인다운 행동을 한 번도 해본 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성질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좀 떠들다 말지 또 중앙당사 앞에 가갖고 집회 좀 하고 1인시 하다 말지 이렇게로 끝났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제가 싶은데 맨 앞에 우리 있었잖아요, 당선인들이 선생님. 똘똘 어려워요. 뭉쳐가지고 힘들었어요. 이 한동훈 같은 놈들 이렇게 당원의 결정을 똑같이 뒤집어 엎어버린 놈들은 뒤지게 두드러 패버리자 메타작 하자 그리고 당원들이 집도끼가 되지 말고 집에 호랑이가 되고 집에 불독이 돼가지고 다 물어 뜯어보자 이렇게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어요. 왜? 좌파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맞아요. 번도 시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바는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서 당원들의 결정, 평당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엎어버린 놈들은 머리끄댕이를 잡아물고 끄집어 내려버리자 이 말이죠. 아, 맞죠. 네, 끄집어 그런 내려야지. 일들이 좀 앞으로 장차적으로 우리가 당원들이 가야 될 어쨌든 방향성이 그 아닌가 당의 그런 생각을 주인들인데. 합니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참 저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가 극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끌어내리고서 우리가 악을 멸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응원하고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우파들은 집토끼 착한 제거당한 건지 세요, 아니면 마라톤이.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부분이나 김민경님, 정말 뭐 5만 이런 원 것까지는 후원 아니더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한 네, 일을 소중한 했다면 계좌 후원. 거기에 따른 네, 대가는 확실하게 치러야 되지 않나 소중한 라고 계좌 생각하는 점이 후원 저도 5만 꽤나 원. 있는데 그 감사합니다.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과거 얘기를 하자면, 올해 1월 19일 날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 너무나 많이 분노해서 이 현장에서 라이브를 시작을 한 저인데요. 올해 초부터 제가 그렇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셔야 된다. 당원 가입을 해서 우리 당원들의 손으로 국민의힘을 이야기 접수를 해야 듣고 된다. 아 이게 맞는구나 하면서 정치 공부를 하는 도중에 2월달, 3월달부터 제가 시사림님이랑 얘기를 이 하기 국민의힘에 시작했을 대해서 때 얘기를 제가 나누고
개인적으로 막 공부도 하고 알아본 결과 여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야지 해가지고 바로 당원 가입을 저의 했습니다. 신념을 꺾지 않고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당비 납부 3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 책임 당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전당대회였고 이번에 그 좀 작은 성과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네, 100% 맞는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다고 자꾸 외부 원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 있는 놈들 중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우리 우파 진영의 가장 큰 우산입니다. 가장 큰 집이에요. 거기에는 돈도 있고요. 국고 보조금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거 경험도 많아요. 자, 우리의 모든 투쟁에 제가 12년이라는 활동하면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12년간의 투쟁을 하면서 제 결론이 뭐냐? 우리의 모든 투쟁의 결과의 목표치는 어디냐? 선거 승리로 가야 됩니다. 선거에 져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 애국 백날 해도 또 집회 1000번 수천 번 해도 선거 지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투쟁의 목표치 지향점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국민의힘을 분열을 시켜요. 국민의힘 못한다. 거기서 당원들 빼가요. 근데 저는 원외정당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선거 승리로 가야 돼요. 원외정당에서 다른 후보 내면 안 돼요. 선거를 하고 있는데 후보 2명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우파 진영의 후보 2명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머리끄댕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로 비난하다가 선거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표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을 승리하는 데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일화가 돼야 돼요.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국민의힘 못한다. 국민의힘 버리고 나가자. 나가서 뭐 돼요?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 있습니까? 한간에 말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원외정당이 13개인가 생겼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당 몇 개입니까? 제대로 활동하는 데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원외정당 만들러 나갔던 분들이 다 훌륭한 애국자들이었다는 거죠. 활동력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말 잘하고 했던 분들이 원외정당으로 나가서 조용히 소멸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은 돈이 많아요. 자본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근데 원외정당 만들고 나가면은 거기는 전부 다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정당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려면은 정당이 하루만 합니까? 이틀만 합니까? 오늘 얼싸덜싸 했다고 해서 내일 모레는 안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누가 조달할 거예요? 전부 다 국민들은 호주머니 털어야 되거든요. 사무실 비용으로 녹아나가는 우리 후원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그쪽으로 나가는 경비를 차라리 하느니 저는 국민의힘을 접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방향을 좀 틀어보자는 거예요. 원외정당 나가신 그 애국자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좌파 새끼들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배신한 배신자 새끼들 대통령 팔아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투쟁 안 하는 이상한 새끼들 이런 놈들을 내쫓아버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선시켜서 이 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또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 있는 놈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저는 그렇게 나빠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힘 죽여야지. 안에 있는 놈들을 교체 작업을 해야 돼요.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당선시키자.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자. 이게 저는 기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서 국민의힘 있어가지고 나쁘다 하지 안고 말고 싶은데 국민의힘 안에 있는 나쁜 아무도 놈들을 없어요. 척결하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도.
당원 가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네, 저도 하는 게 맞아요. 저도 당원 2014년 가입해서 12월 3일 123 개몽령 책임 이후로 당원이 국민의힘이라는 되고, 당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아주 했거든요. 미약하게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근데 세계 어느 첫 정도 제가 원하는 전당대회를 당대표와 갔었습니다. 최고위원 그래서 김민수 송주까지 위원님 내려갔었는데 돼서 너무 좋았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결집조차 안 되는 걸 보고 제 생애 첫 전당대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맞죠. 그 안에서 너는 저쪽 편이잖아. 너는 한동훈 싫어하잖아. 너는 윤석열 좋아하잖아. 이렇게 갈라지고 긍정적인 그 안에서 분들이 내부 투표를 분열이 일어나고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좌파 유튜버는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걸 보고 참 놀랍고 실망스럽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아니요. 결과 내부 투쟁해야 돼요. 노선이 다르면은 열심히 내부 투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열심히 있습니다. 투쟁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 때는 단합을 해야 돼. 지금 선거 시즌 아니니까 지금은 노선 투쟁 열심히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옳다 해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바들 내쫓아버려야 돼요. 열심히 노선 가입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한바들 생각합니다. 내쫓으시다, 대신에 우리. 선거 시즌 되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제 부족한 면을 좀 더 채워주시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저희 시사링크님께서도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 계신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문이 많이 갔는데 혹시 좀 더 가벼운 질문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좀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이제 비도 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헤비한 질문들로만 지금 싹 다 지금 틀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PD님 여러분들. 계시나? PD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2012년, 2013년부터 SNS 상에서 좌파들과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대통령 탄핵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여가지고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데 절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마음이 있으면 안 아프죠.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뒷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지금 정당 해산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그 특검이 들어와서 당원 명부 뺏어간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해산에 지금 친한계가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과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아니 친한계가 거기 협조하고 있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는데 좌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할 겁니다. 저놈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좌파들이 우리 우파 진영에 조금 나간다는 사람들 뒷조사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좌우측에 있는 사람들 뒷조사 다 끝났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비리들 다 캐고 있고 캐지면은 아마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작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까 뭐 댓글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우리 좀 다 쓸어버리라 했다더만 묻어버리라 했다던가 예, 묻어버리라 했더니 저놈들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좀 디테일하지 못했는데 재명이 저 새끼를 제가 근 12년을 보고 있어요. 제가 재명이 때문에 이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하고 박원순한테 고소고발당해서 저놈들하고 끝까지 싸워버리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놈들 굉장히 잔인한 놈이다. 특히 이재명이 어떤 놈이냐면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굉장히 잔인한 놈이야. 맞아요. 강한 게 아니라 잔인해요, 저 새끼는. 잔인해요, 잔인. 자기하고 적대적인 SNS상에서 신상 털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SNS상에서 말싸움하잖아? 그 계정에 대해서 이 사람 신상 좀 털어주세요. 고소고발하게. 민사소송하겠습니다 하고 털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재명의 손가락 부대, 손가락 혁명부 부대가 줄기차게 나가지고 얘 신상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압박을 해요.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을 작살내는 작업을 이재명이 저 새끼는 성남시장 때부터 해왔던 놈이에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놈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도 충분히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대한의 잔인하게 모욕 주고 올가매고 그 인간 사냥하고 하는 짓거리는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패거리들 거기에 참여를 한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당차적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 나오고 나면은 한동훈 패거리들 좀
메타장 하러 다닐 생각인데 이렇게 협조한다는 말 들으니까 참 자괴감이 듭니다. 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조금 첨삭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인데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게 되면 그 즉시 금택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에서 이제 제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당 해산을 해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모 환자 입에서 뭐 가을쯤에 그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없어질 거고 신당을 만들 테니 잘 봐달라라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루머와 의혹이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첨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그 뚜껑 쓰고 다니는 그 사람 얘기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참 놀라운 일이 많은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싶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때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대한일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곤 합니다. 대한일체. 무슨 말이냐? 개딸과 한빠는 한 몸이다. 개딸과 한빠는 한 몸이다. 저는 이제 매번 현장에서 우리 자유파 활동을 하면서 개딸들이랑도 싸우고 한빠들이랑도 싸우고 여러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게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하고 똑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있어요. 걔네들이 이간질 치는 조직이 쉽게 말해서 이간질 치러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간질 치는 계정들이 계정을 한 사람이 하나만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개, 20개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만들어가지고 야 예를 들어서 여기랑 싸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윤석열, 윤친윤 쪽이가 한동훈 쪽이다 그러면 이쪽 편 가서 다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킬문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개딸들이 킬문방에 들어가서 싸워요. 킬문 팬인 것들은. 예. 또 저 한동훈 삼촌이라는 놈이 여기 왔었잖아요. 그러면 좌파들이 한동훈 삼촌방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머리수 채워주고 구독자가 평상시 때 1000명을 봤다. 그러면 2000명, 3000명을 딱 봐주면서 거기다 후원금 싸주면서 개딸들이 들어가서 그 편을 들어줘요. 세력이 많아. 거기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요렇게 돌아다니는 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조직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카톡방이나 이런 데들이 이간질만 전문적으로 치고 다니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개딸들, 한딸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아시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글 쓰고 있는 것들 저는 상당수가 한딸이라기보다는 개딸들이 한딸을 유정해가지고 이 분열을 지금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 사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과 사범이 최근에 공식 발언이니까 기사가 나온 거겠죠. 고신용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을 하고 저신용자들에게는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표팔입니다. 표팔이. 예, 표 얻으려고 그래요. 예, 그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신용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인심 쓰는 척.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빚에 얻어기는 사람들은 자기 빚 이렇게 탕감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생일대 팬이 돼가지고 계속 표만 찍어주죠. 결국 이 어떤 특정 집단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 돈 써가면서 그 표 받으려고 그 짓거리 한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김상진 대표님께서 쭉쭉 본인의 12년 아스팔트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신 정치적인 해안 등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 자,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1시간, 2시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이제 한두 개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예.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 2개 정도 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조금 더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들어하실까봐 너무 험불한 마음도 있네요. 네.
정부 중요 부처 중에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하고 부산을 지금 뺏어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편말이죠. 해양수산부는 이제 정부 부처 중에 부산만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을 가두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인천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서산도 있을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군산도 있고, 목포도 있고, 광양도 있고, 남해안 쪽으로 쭉 가면 연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부산표 빼오겠다 이거죠. 딱 그걸로 보입니다. 부산표 가져오겠다는 거. 동해안에도 많잖아요. 강릉부터 속초, 그 밑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울산, 포항. 이쪽에 다 있어. 근데 왜 부산으로 가? 웃기죠? 이게 뭐냐? 중앙에서 센터에서 다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부처인데. 맞습니다. 근데 왜 부산으로 가냐? 부산표 얻어오겠다. 요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또 아무래도 우중 상태에서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들을 관련해서도 많이 여쭤봤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2부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분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준비합니다. 예, 여러분들 잠시 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D님.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예, 여러분들 커피 드시고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살짝 더 토크쇼를 진행한 이후에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저희가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신 김상진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길까 안 되네. 왜 그러지? 저 볼륨을 좀 줄여볼려? 대상? 네,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보시겠어요? 오늘은 상진 아재님의 날입니다. 우리 음향이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유선 마이크를 좀 줄여보세요. 이 무선 마이크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조금 더 이거 볼륨만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선은 올려주고 유선을 좀 내려주세요. 이거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선 좀 올려주세요. 유선. 무선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오케이. 너무 커요, 너무 커. 만족하시나요?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로 진행이 되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상진 대표님이라는 한 명의 사람도 꽤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맞나요? 네! 맞죠? 아유, 국힘 얘기 재밌지. 한가발 얘기, 아유, 재밌지. 시골 근데 오빠 그거 왔어. 말고, 이 사람 나 너무 궁금한데, 좀 개인적인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질문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볍게 봐주십시오. 2부는 좀 가벼운 국민의힘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아스팔트 활동하시면서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기쁘거나 혹은 즐거웠을 때 에피소드 하나, 그 다음에 제일 좀 힘들거나 슬펐을 때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울 때. 즐거웠던 거 하나, 뭐 힘들거나 슬펐던 거 하나. 글쎄요. 하루하루가 늘 투쟁의 연속인데, 가장 치열하면서도 즐거웠었던 때가
그 박원순 있죠. 예, 제가 박원순 이재명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데 박원순 저 새끼가 그 선거에 나왔다가 문재인한테 처발렸어요. 기억나신가요? 네. 박원순도 대통령 나온다 했고 문재인도 나온다 했는데 문재인보다도 박원순이가 원래 세력이 더 좋았어요. 대통령 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이가 그 후보가 됐냐? 임종석 새끼가 박원순의 정무 부시장 하다가 박원순의 모든 비리를 들고 문재인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졌댔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들고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가 이제 다음 선거에 나오려고 이 새끼가 뭔 짓거리 했냐면은 삼양동 옥탑방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새끼가 거기 옥탑방에 서민 체험하러 간다고 여름에 갔어요. 선풍기 하나 들고 막 부채질하는 그 사진도 보셨죠? 근데 그놈이 거기다가 간다고 할 때 그 신문 기사를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그 집 주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신문을 보면서 바로 강북경찰서 가고 집회신고를 했어요. 집회신고를 신문 보자마자 와서 그 집부터 도로까지 한 100m를 쫙 신고해놓고 박원순이가 출근할 때 아들 데리고 오세요. 아들 데리고 오세요. 하고 퇴근할 때 피켓을 요만한 사이즈 들고 얼굴에다 들이대면서 시장님 아들 때문에 내가 축하해라. 좀 아들 좀 데리고 와서 이제 결자 해지합시다 하면서 얼굴에다 들이대고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원순이가 얼굴 막 꼬꾸라지면서 그 오만 잡스러운 그 인상을 쓰는 것들을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괴롭혔어요. 그래갖고 이 박원순이가 여름에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원래는 겨울에 독산동 쪽에 이제는 이제 지하방 체험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원순한테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제야 좌파 쪽의 최고 권력자를 제가 훑어 먹어버렸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하나의 보람이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지금 7년을 어떻게 보면 인연을 맺고 지키고 있는데 검찰총장 대통령 되시니까 참 보람은 느꼈었죠. 예, 그게 이제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기쁜 일이라면 기쁜 일이고 슬픈 일들은 참 많죠. 슬픈 일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저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 바닥 정말 뜨고 싶어요. 인간 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비난해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한 바도 있고요. 좀 기뻤던 일 중에서는 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또 박원순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걸 또 듣고 있자니 12년간의 아스팔트 생활로서 단단하게 단련되신 우리 김상진 대표님께 달려들고 싸우고 그러면 혼나! 자, 혼나요. 여러분 달려드시면 안 돼요. 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국민의힘 관련인데 좀 헤비하지 않은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거 우파로 봐야 됩니까? 대표님 좌파로 봐야 됩니까? 이 새끼는 좌파로 가야지. 준석이 저 새끼는 좌파로 가야지. 준석이 만나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했어 안 했어? 너 성상납 받아가지고 했어 안 했어? 맨날 그거 물어보러 쫄래쫄래 떠나다니까. 재밌어요? 그 새끼는 좌파로 가야 돼요. 아유 깔끔한 답변이네요. 자,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그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로남불. 저는 그 내로남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당당히 그 당이 조국당인데 조국당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조국다. 조국 성추행다. 네. 조국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조국이 여기 깜빵에서 저 만났거든요. 한번 만났는데 이 새끼 구속돼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독방 수용자들끼리만 따로 모아가지고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새끼는 여기서도 VIP 대접을 받았더라고. 근데 우리 늦게 나왔는데 또 이제 제가 조국이 저 새끼 그 뭐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저를 못 알아보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죄수들한테 대가리 꼭 폴더 인사하더라고요. 예, 머리는 하얘가지고 염색 안 해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조국같이 이 뭐랄까 안과 말과 행동이 다른 새끼는 좀 비열한 새끼는 저 새끼밖에 없을 거예요. 최고일 겁니다. 어쨌든 내로남불 네, 거기에 그냥 원조라고 봐야 되죠. 네. 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근데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한마디로 난 돼, 넌 안 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여러 번 오랜 기간 그럴 수 있을까 했었는데 또 구치소 안에서 또 그런 작은 또 연도 있고 참 재밌네요. 그런 사람이 있는 당이다 보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조국이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쪽 애들이 원래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된다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좌파 세계, 저 새끼들은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요. 모든 입법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뻔뻔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산주의 기본 사상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지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거예요. 예, 남이 하는 것은 물어뜯어도 된다. 내가 하는 것은 거짓말 치고 사기쳐도 된다. 이게 걔네들의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달라요. 저 새끼들은 사람 새끼로 보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보충 설명 감사드립니다. 역시 좀 질문의 수위를 약간 낮춰도 또 재미를 또 빼지 않고 잡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솔직히 조국 얘기는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아직도 질문이 아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장애투쟁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초부터 그렇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이 당을 접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 비난했는지 좀 슬픈 과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일부가 좀 당선되어가지고 드디어 국민의힘이 좀 그 투쟁을 하면서 제도권과 좀 아스팔트의 이제 콤비랄까? 이런 또 감동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국민의힘 방향은 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원내투쟁과 원내투쟁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원내투쟁과 원내투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원내투쟁은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몫이고 원외투쟁을 해야 되는데 원외투쟁은 국회의원들과 이 국민 시민사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난번 그 대구에서 했던 것은 아직도 물이 덜 빠졌어요. 이 새끼들은. 그리고 집회 경험도 없고 상직자들 올라가고 먼 시소문 들고 자빠졌어. 거기에 국민들을 올려야 돼요. 우리 말 잘하고 하는 젊은 청년들도 올리고 그리고 집회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행진도 해야 되거든. 근데 행진도 안 해. 왜? 얘네들 기본 배경이 뭐냐면은 당직자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동원을 했는데 전국에서 버스 타고 왔어.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하고 협조를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발전 방향이 있다면은 시민사회하고 좀 더 활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여야 되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광화문으로만 많이 가시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도 그쪽으로 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의 아스팔트 집회를 쭉 보게 되면은
원외정당 집회예요, 대부분. 근데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개의 집회. 여기는 정당 집회는 아니에요. 시민사회 집회입니다. 근데 이 집회에 국민의힘이 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집회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 집회, 그 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비상선거 팀 쪽으로. 젊은 친구 자유대학도 그쪽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 있죠. 그 다음에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집회가 있죠. 보시면은 다 원외정당이잖아요. 그죠? 광화문은 애국 집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는 자유통일당 집회예요. 거기 당원가입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예. 원외정당 집회들이 지금 바깥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큰 형이니까 큰 집회를 시민사회와 우리 윤호개인과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발전 방향. 그래서 먹물 든 놈들, 쉽게 말해서 팻대 굴리는 놈들은 좀 빠지고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투쟁가 또 하는 목소리 잘하는 그 좋은 청년들 올려가지고 나 같은 사람 올라가지 말고 좋은 청년들 올려가지고 집회를 좀 더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진도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민주당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민주당을 배워야 된다고 좌파들 잘하는 거 배워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놈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놈들이 잘하는 방식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투쟁에 우리가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새끼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지하당부터 시작했어요. 아시죠? 6.25 끝나고 저 새끼들 지하당부터 시작했어요. 지하당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발전시킨 게 지금이에요. 지금 모델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좀 쓰자고. 그 중에 괜찮은 것도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딱 앞장서가지고 피켓 들고 행진 딱 하잖아. 그죠? 제명이나 정청래나 이쪽 애들 행진 딱 하잖아.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 기자들이 쫙 찍어주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날려요? 온 국민이 보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한테 알리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냐? 언론들이 해줘요. 그럼 언론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림을 이쁘게 찍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은 그게 발전돼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초보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좀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답습을 해가지고 집회를 좀 아름답게 퍼포먼스를 좀 이쁘게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네, 저도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화합해야 되겠죠?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자유대학 분들을 필두로 한 청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가지 경험과 노련한 경험 그리고 지식,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40, 50, 60 그리고 70, 80 어르신들까지 다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젊은 패기로 에너지로 그리고 경험으로 함께 싸워야 된다는 점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점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다 배척할 건 아니다. 배워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선거에서의 승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리 중에서 끝에 가장 중요한 승리로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까지 우리가 잡아야 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사님님 다음 질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금 대빵들 정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자들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단종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대응해야죠. 이번 최근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기관이단 말이에요. 국가기관에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는 법의 근거에 테두리에 내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남대문 서장을 지난번에 자유대학 인공기 찍는 거 있잖아요. 아니 중국 오송홍기 찍는 거 그거 못하게 했죠. 근데 이 새끼가 남대문 서장 이 새끼가 사기친 거예요.
뭐냐, 태극기하고 외국 국기는 법령이 다릅니다. 헌법상에. 태극기는 개인이 소지한 것도 나라를 오욕하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찢으면 처벌받아요. 근데 개인이 소유한 외국 국기는 그 찢어버려도 돼요. 내 물건이에요. 어떤 걸 건들면 안 되냐?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국기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그 깃발 딱 올려놓은 거 있죠. 공식 행사를 할 때 위해서 뭐 여기 벽에다 빡 붙여놓고 요런 거 찢으면 안 돼요.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찢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경찰 새끼가 사기를 쳤어요. 저 대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오성홍기를 찍는 것은 이것은 외국의 국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증해서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증 실시하고 남대문 경찰 경기까지 그짓거리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모르니까 처벌받을까 싶으니까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대신 고발해 줬어요. 고발했어요. 무슨 죄를 위반했냐? 일단 대학생들을 협박한 거예요.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죠. 처벌도 안 받는데. 그 다음에 처벌 협박해가지고 오성홍기 못 찢었으니까 집행방해죄죠. 그 다음에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의 직함을 이용해갖고 타인의 권리행사, 오성홍기를 찢을 수 있는 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죄로 딱 고발했더니 경찰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 쪽에서 저기 집행 해가지고 하나 이긴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자유연대에서 또 승리한 게 뭐냐면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해요. 예, 그 좌파리들이 해요. 그 일본 소녀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미 대사관 30m 앞에까지도 뚫었어요. 우리도 거기서 1인시 하고 있어요. 그 평통사라고 진성 빨갱이들이 있어요. 평화로운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진성 빨갱이들인데 미 대사관 앞에 와가지고 조용하게 기자회견만 하면서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원래 100m 밖에서 못하게 됐는데 얘네들이 법에서 이기고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30m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고 뭐하냐 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재명이하고 저기 김민석인가? 그 총리 새끼. 그 새끼가 지금 한 짓거리 뭐냐면은 단중 집회 못하게 혐오 집회 못하게 해라. 그거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헌법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집회를 금지하게 있는 구역이 국회 100m, 법원 100m, 대통령실 100m, 외교공간, 숙소, 이쪽에 한 100m 빼놓고는 누구나 집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내가 여기서 집회하려고 하고 경찰에 가서 사인만 하면 집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다른 사람한테 혐오 준다고 집회 못하게 한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요. 이재명이나 이재명이는 그냥 언급만 했고, 그걸 못하게 탄압한 새끼는 김민석이란 새끼가 경찰을 동원해서 집시법 및,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못하게 했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저 새끼도 고발하고 기록으로 다 남겨놓을 겁니다. 정권 바뀌고 나면은 이거 의율 안 한 새끼들 전부 다 인사처리하고 징계처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근데 이거 기록을 많이 안 남겨놨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한 명 써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해야 돼요. 법으로. 법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지금 대표님의 말에 그 첨삭을 붙이자면, 만약에 집회와 그 행진 현장에서 경찰이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 휴대폰을 킨 다음에 그거를 녹화를 하세요. 우리가 역으로 체증을 해야 돼. 유튜브로 찍어놔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명동 집회 아시죠, 여러분들? 네. 명동 집회 특히 자유대학을 필두로 해서 청년단체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서서히 탄압이 들어갔었습니다. 혐중하지 마, 반중하지 마, 오성홍기 찢지 마, 짱깨 볶게 CCP 아웃 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림으로 넘어갔어요. 대림에 조선족 중국인들 많은 거 아시죠? 네. 근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김민석 총리 뭐 그리고 뭐 이제 가짜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말해보수 팀도 강남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재명 찌재명 단어를 쓰지 마 라고 탄압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저희가 안동댐이라고 불렀었고 뭐 그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역시 우파답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영 후보네. 예, 그래야죠. 자,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유튜버들 많으니까 체증하고 고발하고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슨 1, 2년 준비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혹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오늘 라이브 끝나면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자산의 약속. 참고로 그 군자산이 충청도에 있는 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그 개인으로만 봐도 지금 12년, 뭐 13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좌파들은 자기들끼리도 뭐 결혼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우파들도 약간 뭐 결혼을 많이 하든 뭐 결혼해서 애를 출산을 많이 하든 뭐 저는 총각이긴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잘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신선한 질문이네요. 여기 와갖고 눈 맞아가고 결혼식이라니까. 아니,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고,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눈 맞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극단화가 되면서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사는 집안도 많아요, 지금. 이혼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와. 남편하고 정치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아이고야.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면서 어떤 분은 이혼하고 나오셨더라고. 아이고. 남편 집 싸고 보내버렸대. 아이고야. 좌파들 중에 아까 그 군자산의 약속 이야기했는데, 혹시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시나요? 성미산 마을? 마포 쪽에 있는데, 얘네들은 좌파들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살아가지고, 그 지역화폐도 쓰고 있어요. 지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좌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 6.25 이후로 그 지하단부터 시작했댔잖아요. 얘네들이 자식 세대까지 하고 있어요. 그 황선인가? 그냥 북한 가서 애 낳고 왔잖아. 북한 가서 애 낳고 평양 가서 애 낳고 왔고 여기서 북한 학교 다니고 있어요. 걔네들 학교까지 그래요. 얘네들은 그만큼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선이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이 남한 내 이 조국 세력들에서 서열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 북한 갔다 왔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가 있어봐. 그때 옛날에 임종석이랑 맞아. 임수경이가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아버지 했죠. 기억나시죠? 김일성한테 딸 치고를 아버지하고 딸같이 이렇게 수양딸같이 했으면은 남한 내에서 서열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죠? 네. 서열이 있어요. 남한 내에서 이재명 저 새끼 저렇게 생겨도 남한 내 서열 높은 놈이 똥개나 방구 한번 빡 깨우면 쟤네들 말 잘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좌파들 원탁회의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원탁회의라고 있어요. 예, 소위 말해서 좌파 지도부. 거기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박서군이나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오래된 빨갱이 활동했던 놈들. 그리고 좌파 활동했던 놈들. 이놈들이 원탁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뭐, 진보당, 뭐, 민중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당, 뭐 이런 데다가 하다를 해요. 하다를 해서 자기들의 이념이 퍼지게끔 해요. 선거 때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만큼 얘네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70년 동안 그 짓거리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됐냐?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저놈들의 존재를 몰랐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최근에 저놈들 존재를 한 게 불과
15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온 것이 준비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연속성이 없었어요. 왜 안 되냐? 저 국민의 저 새끼들 때문에 안 돼요. 지속성이 없어요. 시민사회를 키워줘야 되는데 역사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안 해요. SNS로 활동을 하게 해야 되고 여론전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을 좌파들은 70년 동안 해왔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서 습성화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한 바로 일본 소녀상 앞에 거기 민중민주당이라고 진성빨갱이들 요새 흩어졌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들어가니까 싹 도망갔어요. 최근에. 근데 걔네들이 주로 무기로 삼는 게 뭐냐면은 여성 성추행 당했다, 성모욕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덕택이 잘못 써가지고 저도 벌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단련을 시킵니다. 예전에 제가 또 본 게 뭐냐면은 그 학부모 단체 참학이라고 있어요. 참부모 학부모인가? 걔네들이 종교적 위화 조직인데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냐? 학생들 불러내가지고 얘네들한테 집단으로 데모하는 걸 시켜요.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걸 보냐면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사 앞에 애들 딱 20명 정도 눕혀가지고 이 비 오는 환경에서 애들 눕혀가지고 악쓰게 만들어요. 데모하게 만들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키워내더라. 이게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그렇게 시스템화되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못했는데 근데 꼭 그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여론전을 잘하면 이긴다고 보는데 제가 스피커가 약해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개봉 못 시킨 게 많이 한탄스러운데 어쨌든 이길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역시나 하고 있고 여론전 정말로 많이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셨을 유튜브만큼이나 큰 여러 영상 사이트 그리고 수많은 스레드,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는 유튜브도 어느 정도는 SNS화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사이트들까지 온라인전, 여론전이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파워와 위력을 저희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각보다 긴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제 체감에는. 그래서 이쯤에 너무 아쉽지만 이제 슬슬 마지막 딱 하나 정말 좋은 질문. 두 개. 두 개? 좋아요. 2개 갑시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평양 나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사실 다음 질문이 대진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평양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자, 시국선언 대학교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데가 어디냐면 다름 아닌 서울대예요. 서울대에서 대진연이랑 정말 피하게 싸웠는데 대진연 같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대진연은 저도 많이 싸웠어요. 미 대사관 앞이라든지 미 대사가 미국의 손님들이 오면은 주로 무슨 호텔이지? 무슨 호텔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쪽에 미 대사 나가라 하면서 대진연 애들이 항상 와요. 대진연은 이 종북 세력들 중에 대학생 조직인데 대학생 진보연합이에요. 근데 그 배우가 얘네들은 약간 좀 뭐랄까 엘리트 쪽이라고 해야 될까? 민중민주당 애들은 핫발이 대진연은 약간 이제 상급 애들인데 얘네들은 거의 학습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합숙훈련 이런 비슷한 것들도 해요. 그만큼 대학생 때부터 단련이 돼 있습니다. 얘네들 배후에 누가 있냐? 저는 지금 펴보진 않았지만은 종북 세력이 있어요. 저는 북한의 지형을 직접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국가보안법이 좀 개정이 돼야 돼요.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얘네들 배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또 맞대응하는 우리 대학생 조직 또는 청년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너무 어린데
저같이 50대 중반 되는 사람이 걔네들하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대응 조직을 만들든지 또는 이 북한에 사주받는 놈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승전결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시사링크님, 정말로 맞돌이 질문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본인이 자유파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민의 힘으로 당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 제외하고 이런 분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을 치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준비를 안 해서.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흩어져서 그래요. 흩어져서 그러는데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이 모인 힘을 가지고 좌파들과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원외정당으로 찢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모여가지고 이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하고 우리 역사의식이 안 맞고 정체성이 안 맞고 하늘에서 금태 두르고 내려오는 금반스 차고 내려오는 놈들, 그 다음에 배신자들, 그 다음에 대통령 팔아서 오가오리하고 싸우지 않는 자들 싹 내쫓아버려요.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내쫓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선에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경선에 개입을 합시다. 경선, 지역구 경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A란 후보를 전체적으로 쫙 밀고 B란 후보, B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왔으면 우리 입맛에 맞는 후보를 딱 밀고 C란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뭐 얘는 일 안 한 새끼.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미냐? SNS로 밀면 돼요. 여론으로 밀면 돼요. 이번에 그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잘 됐죠? 예. 이게 뭐냐? 이게 SNS 힘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SNS로 다 띄워버린대. 그래서 이게 SNS 띄우는데 우리가 당원 가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원들이 다 SNS를 하고 있어야 돼. SNS에서 정보를 받아야 돼. 내가 내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을 줄 알잖아요. SNS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유튜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좌파들은 그거 다 해요. 우리는 안 하면서 가슴 쳐봤자 소용없어요. 가슴 안 치고 싶으시면은 전부 다 SNS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서 올려야 돼요. 경선에서 경선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안 하면은 또 우리가 가슴 쳐야 됩니다. 그 방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야 되냐? 우리 사람이 이겨야 돼요. 우리 사람을 넣어야 돼요. 우리하고 맞는 놈을 넣어야 돼요. 역사의식이 맞는 놈.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지키겠다고 싸우고자 하는 놈. 이런 사람들. 놈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으로 모여야 돼요. 원외정당으로 나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돈이 없어요. 원외정당 돈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몇 년 가야 되는데 원외정당 하려면은 뭐 몇 년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당비 그 사무실 운영하고 조직 세팅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다 보면은 답 안 나옵니다. 그 배고픈 길이에요. 황야에 나가가지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걸 왜 버리냐고. 그걸 왜 한동훈 패거리들한테 주려고 생각하냐고. 한동훈 패거리 새끼들이 우리 내쫓고 지그들이 처먹으려고 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우리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경선에서 우리랑 안 맞는 새끼들 다 내치고 우리랑 맞는 사람 올리자 이 말이죠. 네, 그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론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